또 하나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정한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많이 올라서 뭐 제 예측보다도 더 빠르게 올랐는데 아직도 사실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중에 주식시장 투명화, 투명성 강화, 네. 공정성 강화, 그 다음에 경영 지배권 남용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거.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어요.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뭐, 좀 코스닥 시장 정비도 좀 해야 되고, 너무 엉터리 주식들이 많은 문제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속을 대비해서 과도하게 눌러놓는다든지, 그 외에도 뭐 정리할 게 많잖아요. 우리 정책시장. 예,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예. 그것도 예. 어쨌든 이런 것도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상법 개정을 너무 당연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가가 정상화되면서 사실은 기업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됐잖아요. 예. 근데 그전에는 무슨 상법 개정하면 회사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막 저항하고 뭐 필보하고 생 난리가 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니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까지도 나중에 재원이 좀 풍부해져서 고갈 시기까지 뭐 한참 늦춰지는 이런 이익이 있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하려면 여전히 또 뭐 저항하는 또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죠. 예. 과감하게 좀 준비해서 좀 국회하고 협조해서 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하면 좋겠어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물론 뭐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러긴 한데 우리 정부 부처들은 정말 신속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좀 국회도 무슨 특위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국가 위기 극복에 또 협조할 수 있게 협력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국회 쪽에도 협조 쪽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뭐 예, 국회도 그 민생경제추진단이 이제 여당에서는 그 구성돼 있고요. 옛날에 있던 거? 여당에서. 예, 그런데 그 야당까지 할 수 있는 그 여당에는 지금 민생경제추진단이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 야당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가능하면 그러면 좋겠고. 상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적 위기 극복은 사실 뭐 정치적 이해 문제는 좀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통합 때 그랬듯이 이 문제도 저희가 요청을 여야를 넘어서 하겠습니다. 네, 좀 해주시고 말이 나온 김에 어쨌든 야당이 이번에 그 대미 투자 관련법 처리에 협조를 해줘가지고 예, 여야가 제 시간 안에 반장일처럼. 처리되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뭐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이 이렇게 협조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치적 의제를 놓고 경쟁하고 뭐 심하게는 다투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이런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력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그러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네, 저는 뭐 드릴 말씀 다 드리는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에 듣고. 하고 갈까요? 네. 네, 산업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정유사 등의 위기 상황을 틈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국민 생활에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격 동향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석유사업법에 따라 금주내 최고 가격제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인 고시를 신속하게 제정 시행하겠습니다. 최고 가격제는 국제 유가 안전 장치로서 시장 가격 급등 시기에 국민 생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시장 가격 급등 시기에
공동체의 정신을 훼손하는 정유사 등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엄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 담합, 불공정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행안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자영업자, 농민 등 고유가 영향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유가 급등과 수급 불안 상황이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급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요. 유류세를 내려서 정유사들의 공급 가격을 낮추면, 아니지.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결과가 네네. 되죠. 결국은 소비자 가격을 그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다 반영을 한 다음에 그 세수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양극화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걷어서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직접 보조. 좀 이렇게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소득 재분배 네. 효과가 일단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 서민들은 돈을 많이 쓰니까. 한계 소비 승리. 네, 소비 성향이 높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측면의 이익은 있는데, 이 물가 통제 측면에서 보면 네.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네,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세를 안 내려주면 네. 물가가 오르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도 물가가 오르는 것도 네. 그 국민 경제에 약간의 부담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 양자를 또 경제학적으로도, 예를 들면 경제학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도 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유익한 게 분명한데, 네, 맞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이게 유류세를 통해서 가격을 낮춰놓지 않으면은 유류세가 올라가서 또 여기에 부과되는 또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대통령 말씀하시면 저희들 30% 정도 룸이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쓰고 직접 타겟팅도 하고, 그러면 물가도 좀 떨어지고 또 타겟팅해서 또 양극화도 좀 완화가 되는 요 믹서되는 방법을. 우리 정책시장님은 좀 어떠세요? 네, 그 직접 타겟팅 받은 그 국민들에게 더 두텁게 보호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 1차 효과는. 네, 일단 이제 복지적 측면은 근데 2차 원외로 효과는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할 때 물가 상승과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2차에 이제 CPI나 이런 데 유가가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이 CPI나 물가 수준 전체는 올라가면,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여차 2차, 3차로 쭉 이제 확대되면, 그거는 아마도 더 종합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경제에 뭐 물가는 또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주면 서민들이 또 그 타격을 받으니까, 아마 종합적으로 일반 균형 이론을 해보면 유류세 부분이 더 효과적이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경제적 측면에서 예, 보면. 경제적 2차, 3차 효과가 분명히 큽니다.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는 유류세 효과가 있고, 매크로 거시경제 관련, 그다음에 마이크로 측면에서는 또 이게 보조, 타겟팅 보조를 두 가지 믹서 써주는. 그럼 복지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상충되는 게 그건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여튼 그 연구를 잘 해보시죠. 예, 한국은행하고 또 그것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대통령 요거 하기 전에 네. 또 대통령께서 인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네. 고시도 같이 저희들 준비해서 아,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예, 맞아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최고 가격제 설정이 매점 매석하고 이렇게 네. 같이 가야지만 효과가 더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지금 이 최고 가격 결정 제도는 네. 물가 무슨 의에 관한 법률인가요? 아니면 물가 안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석유사업법에는 요 석유사업법에 있는 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도 예를 들면 단계 3단계, 내가 그때 마스크 통제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고민해봤던 건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1, 2, 3단계가 있던데, 그죠?
물가안정법에서 뭐 부당행위라든지 매선매적이라든지 최고 가격제 해가지고 가격 그러니까 그 거래 통제, 가격 통제 다음에 아예 뭐 배분하는 걸로 마스크처럼 수급 자체를 수급을 통제하는 이 3단계가 있는 건데 그러면 석유사업법에서 우리가 가격 최고 가격에 지정하는 거 말고도 일반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가 조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점 매석을 물가 안정법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매점 매석 그 다음 단계로 가격 통제하는 거 다음 단계로 그 거래 통제, 네, 그 물량 통제. 요 나머지 두 단계 부분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좀 검토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가격 담합 관련해서 공정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주에 그 정유사의 공급과 변화하고 주유소의 판매가 변화를 점검했고요. 지금 공급과 변화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담합 조사의 필요성을 저희가 확인해서 어제 담합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조사 계획이고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고요. 정유사에는 협조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지금 가격 인상을 원가 상승 시기에 맞추도록 자발적으로 좀 늦춰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주유소 가격의 경우도 지방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점검반을 조직해서 일부 가격이 많이 오른 그리고 동시에 인근 지역들이 오른 경우에 담합 혐의가 포착돼서 일부 현장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금 비상대응 체제를 지속할 계획이고요. 주유소에도 협조를 요청하는데 인근 주유소와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합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위가 엄정히 제재할 수 있으니 그런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공정위 뭐 일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산업경제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관행화되다시피 이 부정 불법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점 지위 남용하고 독과점 지위 남용하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담합이나 이런 거 숨어서 몰래 하니까 소위 밀행하니까 잘 발각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담합 행위나 이런 그 불공정 거래 행위 또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정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부정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거 아닙니까? 보통 뭐 매출의 뭐 10%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경우에 그로 인해서 환수한 금액에 한도 제한 없이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예를 들면 과징금이 1조 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예요? 지금 10%까지 상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한 없이 하는 거니까 1조 원짜리 그 담합을 신고해서 그 1,000억 아니 보통 담합하면 뭐 몇조 원, 몇십조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총 규모는 매출 규모는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죠. 최근 설탕 같은 경우는 뭐 한 4조 원 그 정도. 네, 과징금을 그러면 4천억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4천억 부과했고요. 4천억을 부과하면 포상금이 400억이죠. 400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 이게 내부적으로 뭐 그 회장이 직접 하지는 않을 테니까 예. 누군가 시켜서 이렇게 직원들이 하지만 직원들이 언젠가는 그걸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그 수백억의 그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기업들 그 부정행위한 기업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 폐가망신이 난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 외에 일종의 부정 불법 행위를 하면 거기서 이익을 얻겠다고 부정 불법 행위하면 엄청난 과징금에다가 그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으로는 또 포상금 무제한으로 포상금 늘릴 거고요.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뭐 과거 행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율도 지금 현재 20% 상한인데 30%로 올라갑니다. 법 개정에서. 그러면 더 포상금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30% 올리는 거야 법 개정한 다음부터 시행이 되지만 네.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 신고해가지고 과징금의 10% 주는 거는 옛날 것도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현행 20%고요. 그러니까. 최소 10% 되도록 고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 담합 행위, 뭐 불공정 행위, 과점, 독점, 지위 남용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엄청난 과징금 부과에다가 거기다 10%의 포상금이 주어지면 아마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거예요. 이때까지는 왜 그런 걸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는데 30억이 상한이었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뭐 수백억 그 포상금이 주어질 텐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과기부 장관도 생각이 좀 관심이 확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이 확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문체부 장관이 관심이 확 있는 것 같아. 그 별로 해당이 없는데. 하여튼 이건 우리 기업들도 진짜 숙지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불공정 부정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정말 버려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뭐 얘기하면 뭐 협박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고 선의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시라고, 하지 말라고.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 보고는 다 원안대로 접수하고 다음은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네네. 우리 국민안전 관련해서 우리 선원 선박 문제 말씀이 없으셔가지고요. 제가 그 상황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호르무즈 내측, 안측, 그다음에 페르시아만 쪽에 해서 지금 봉쇄돼서 못 나오고 있는 데 있는 우리 선원이 지금 총 18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 26척에 146명이 승선해 계시고요. 외국적 선박에 11척에 37명이 승선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당분간 한 달치 정도의 그 물품 공급은 다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우선은 선박에 있으면서 상황 전개를 지켜볼 텐데 아마 조금 지나면 장기화되면 선원분들이 이제 하선에서 귀국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이제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선사하고 노조하고 상의하고 이제 구체적인 수요들이 나오면 또 외교당국하고 해서 안전한 귀국 문제들 미리미리 네. 챙겨 나가고 있던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잘 챙겨주십시오.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성평등가족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평등가족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과 일부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일반 청소년에게 현물 또는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확대하여 지원 중입니다. 다만 기존 정부 지원은 청소년 대상 바우처 중심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 동향을 보면 과거 일부 생리대에서 안전성 논란 이후 친환경, 유기농 등 고가 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업계에서 중저가 제품 출시 및 가격 인하로 생리대 구매 비용 부담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제부터는 안건의 핵심 주제인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9세에서 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이 지원 대상을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바우처 지원 방식 외에 현물 지원을 병행하여 여성 건강권을 제고할 뿐 아니라 생리대 물가 인하 효과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추진 방식입니다. 지역별 인구 규모와 산업 현황, 생활 패턴 등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지역 10곳을 선정하여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생리대를 비치하고 산업지역은 위 공공시설 외에도 청년창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여성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산어촌은 공공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마을 회관 등 주거지 인접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생리대를 비치하고 필요시 복지 전달 체계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 체계입니다. 중앙정부는 안전성 품질 기준을 통과한 품목을 선정하여 단가 계획을 체결하고 지방정부는 생리대를 구매하여 공공시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유형별 접근성과 이용률 등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본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정부 최초의 공공생리대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및 업체 선정 계약에 식약처와 조달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선호도를 고려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공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접근성 높은 공공시설에 비치되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도 생리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달여 가까이 진행된 생리대 지원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 월경권 관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매우 활발히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언론에서도 200건 이상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기존 제도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더욱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생리대 얘기가 워낙 좀 가격이 높아서 네.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요 품목만 특정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생리대 말고도 우리 사회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필수품 거의 공공재에 가까운 필수품들에 대해서 일종의 독과점을 이용한 폭리나 또 과도한 국민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것들이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각 부처에서는 좀 그런 고민도 해봐 주세요. 이거 외에도 사실 이럴 수 있는 요소가 많죠. 이거야 제가 우연히 어디 인터넷에 기사 뜬 거 보고 얘기해서 시작됐는데 그 외에도 아마 많이 있을 수 있다. 각 부처가 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생리대가 이게 보통 200원 중반 300원대 이렇게 되고 300원대가 주로 많다던데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0원짜리가 공급되고 있는 거죠. 네네. 100원이 업체들 통해서 좀 공급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에는 살래야 살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일단 1차적인 문제는 상당히 완화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르죠. 네.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네, 슬쩍. 그러지 않게끔 저희 공정거래위와 함께 저희가 지속적으로 네.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얘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요. 이게 생리대뿐만 아니라 사람 인체에 사용하는 모든 물품, 마스크 같은 경우도 네. 철저한 네. 안전 평가를 하고 통과된 경우만 생산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성이 앞으로 문제가 되면 그건 정부 잘못이 되겠죠. 네. 관리 부실. 네.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식약처에서는 모든 생리대에 대해서 동일한 안전성과 품질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가격이 낮으면 안전성 기준이 낮아지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시기도 하는데 모든 생리대는 동일하게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거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겠죠. 네. 잘 점검하겠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또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가 들어왔는데 1월 말부터 그래요? 이미 2건은 저희가 신속하게 심사를 했고요. 지금 5개가 또 심사 중입니다. 그 100원짜리 네네, 그런 실속형 생리대가 많이 들어오군요. 1월 말부터 이미 7개 제품이 심사가 들어왔는데 보통 한 3달 정도 걸리는데 지금 식약처에서 한 3주 이내로 열심히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에 정말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있을 텐데 뭐 용역 서비스도 있겠고 사실 이렇게 시정하면은 시정되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 그죠?
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는데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문제겠죠. 결국 정부의 의지와 실천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이런 물품들이나 이런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좀 정리하고 그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 없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정부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회사들이 경쟁을 많이 해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국제 경쟁이 일상화되다 보니까요. 이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 경쟁에 의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도태되면서 몇 개만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국내적으로 보면 거의 독과점적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물가 관련해서 지금 TF 있죠? 예. 지금 총리실에 있나요? 부총리와 제가 공정.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물품 사례들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좀 과도한 좀 가격 인상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곳곳에. 그래서 뭐 물가 TF도 만들었을 텐데 이거를 그냥 공무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도 잘 발견이 안 되거든요. 네. 국민 신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도 받고 또 현장 조사도 좀 하고 거기 구성원들도 좀 민간인들도 좀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네. 그 소비자 보호 활동하는 뭐 이런 소비자 보호. 단체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를 좀 참여시키든지 어쨌든 현장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좀 발굴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예. 좀 그렇게 확장하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저희들은 각 부처를 통해 가지고 품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네. 과거는 뭐 전체 전반적인 물가보다는 품목별 물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요. 네. 기본소득이 있고 기본소득의 확산으로 저희가 교통, 의료 등등 이제 기본 서비스 확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런 부분은 일종의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기본 물품인데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물가를 관리해서 제공하는 그런 일종의 기본 공공 물품이어서 그런 리스트를 한번 별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독과점적 지위 때문에 생기는 이런 시장 지위 남용 그리고 가격 인상 요거는 어쨌든 좀 찍어 좀 해보고 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 생활의 필수 물품들은 최저선을 뭐 요즘 표현으로 기본선을 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냐 국가가 그런 면에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드림센터 같은 거죠. 굶어 죽지는 않게 하자. 네. 저게 사실 그냥 드림 센터가 전국에 이미 존재하면 사실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런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저 카메라로 요 생리대 시장 동향하고 생리용품 지원 국내외 사례도 한번 비춰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거 하면 또 포퓰리즘에 뭐 퍼주기냐 뭐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나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사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적당하게 한번 보여주시고. 그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생리대 가격에서 독과점에 의한 불공정 거래 여부가 있는지 현재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제조 비용을 과도하게 가격을 반영해서 가격을 인상했는지 가격 담합 이 부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생리대 생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중저가 제품을 공급 확대하고 가격을 인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보고요. 네. 우리나라 이 제품 사업자들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가격 인하의 여력은 더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발적으로 좀 가격을 이런 필수제에는 좀 인하를 적극적으로 해주면은 국민 생활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이긴 한데 하여튼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기본으로 좀 돌아간다. 그러니까 좀 부당하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미 과거에 벌어졌던 일은 너무 과거를 막 이렇게 너무 파헤치는 방식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좀 시정하고 또 새로운 과거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 노력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 너무 가혹하게 안 하면 좋겠어요. 예,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먼저 다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권한 행사를 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정말 좀 이렇게 엄정하게 좀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의 편의 때문에 열심히 좀 개선해 보려는 쪽이 피해를 보거나 이러지 않게 좀 악의적으로 지위를 누리는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속하는 뭐 그런 쪽에 집중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못했는데 어쨌든 부당행위를 해서 일종의 과징금을 이제 부과받거나 제재금을 부과받을 경우에 10%의 이제 포상을 하기로 했는데 제한 없이. 그런데 문제는 그 내부 실제 관여자, 참여자 본인이 신고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신고했다. 내가 과징금이 뭐 과도하게 부과받거나 내가 처벌받으면 신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는 보통 그 신고자 면책 감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있으면 그걸 또 보장을 해주고. 실제 예를 들면 가담을 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제로 그 내부 가담자들이 신고를 하겠죠. 대신에 직접 가담한 경우는 좀 제3자가 한 경우보다는 좀 깎아야 되겠죠. 일정 정도 감해서 제 생각에 한 반 정도를 감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지금 실제로 그 대상으로 지급할 거죠. 지금 하고 있고요. 관련자들이 가담자, 그러니까 일종의 뭐 법적으로 표현하면 공범, 공범의 경우도 신고를 하면 면책 감면, 형처벌 감면에다가 지금 포상은 아마 안 해줄 가능성이 많은데 포상도 똑같이는 그렇지만 약간 감해서 포상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자진신고 감면제와 포상제의 결합을 좀 보완을 두 개를 결합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위 소관은 뭐 말고 다른 부처들도 이 포상제도 가지고 있는 거 많죠. 똑같이 고민해서 최대한 포상을 올리고 정부가 손해를 볼 정도만 아니라면 포상은 과감하게 제한 없이 일정 비율로 해주고 최저선도 보장해주고 가담자도 면책 또는 감면 그리고 포상도 약간의 감을 하되 당사자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좀 다른 부처들도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 말씀 주신 대로 상한을 없애고 그다음에 부당이득의 30%까지 미국이랑 동등의 30%까지 저희들은 했고요. 요거 지금 저 입법 예고해서 저희 최대한 빨리 해서 한 5월 말 정도까지 하고 지금 신고에도 특례가 지금 신고에도 그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게 그 특례까지도 해놨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범이 아닌 경우에는 가담자 같은 경우는 처벌에서 면책, 그다음에 또 포상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거를 비율을 정해주면 50% 이상은 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그럼 그 얘기한 김에 지금 부당 이득에게 물론 이제 실제 환수된 금액의 비율을 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부과는 했는데 못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부가액을 기준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도 최저 금액은 지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가액의 일정 %는 부과 당시에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환수된 금액은 소위 잔금으로 다 지급하는 이렇게 좀 하면 좋겠고요. 정부 재정에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냐면 과징금은 부과했는데 실제 징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제도를 바꿔서 확실하게 징수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돈을 지불하고요. 대신 안 돼도 최소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또 지급하는 그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300만 원, 500만 원 최저로 하되 일단 부과하면 부과된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5%는 미리 지급하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환수된 금액을 그냥 국가 재정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말고 그럼 별도 기금 형태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정 불법 행위를 막는 사업의 재원으로 좀 쓰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기획을 좀 해보시고요. 아까 저기 주식 관련해서 부당 이득 얘기를 했는데 부당 이득 안 한 경우에도 원금도 지금 몰수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가 조작에 이용된 금액을 몰수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잘 안 하는 모양이던데 그것도 그런 경우에는 원금 투자금 그 주가 조작에 동원된 금액도 지금 몰수하게 돼 있잖아요. 예, 자본시장법에는 원금을 몰수하게 돼 있는데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인가 뭐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원금을 거기서 빼잖아요. 반영하지 않고 수익만